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24일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또 자동차 보험이 또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네요. 그리고 이란이 결국은 봉착점에 다다르니까 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내용, 그것 때문에 유가가 250불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란 석유 수입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른 조선자 화학주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에 다다란 코스피 고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조울증 걸린 미 금융시장을 이야기하면서 8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험기사부터 좀 볼까요? 먼저 보험료 또 오른다고 합니다.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1.5에서 2% 오른다는데 지난번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 손해배상 산정액 기준이 되는 육체 근로자의 정년 기준이 60에서 65세로 바뀌었다는 얘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락 손해라고 하죠. 중고차 사고가 나면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를 반영해주는 기준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거, 그리고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요건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월납이 아니라 통상 연납으로 내죠. 분기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세 차례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기사 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 또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거, 저는 늘 반기는 기사입니다. 강화돼야죠. 당연히 강화돼야 해서 초기에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과거에 훈방 조치했던 기준이 0.05였는데 이게 0.03으로 낮아지면서 강화가 되고요. 0.03부터 정지로 이어집니다. 다시다시피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기사들이 나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6월 25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술 한 잔도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할 일은 없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한 패친 분이 올린 글이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오늘은 술 한 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술 한 잔 하시라고 했더니 집 근처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던 좋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저도 강의를 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횡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험사를 까죠. 저도 깝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들, 팩스 12장을 넣었는데 한 장의 보험금이 누락돼서 지급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죠. 계산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급 거절이 나옵니다. 면책이 나오면 왜 면책이 됐는지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해당 약관의 어떤 전문가의 정보가 담긴 내용을 주면 직원이 실수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또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뭐부터 본다? 직업부터 본다. 변호사냐, 경찰 쪽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보고 보험금 지급을 또 까다롭게 하느냐 마느냐도 결정한다라는 내용들, 다 아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험사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경우는 다르겠지만 보험 사기가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전년 대비 9.3% 증가를 했고요. 이 인원은 되게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1인당 적발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대부분 보험업 모집 종사자와 같이 협업해서 이런 보험 사기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나요? 렌터카 업체랑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들이 공모해서 16억 받아낸 사례, 그리고 해외에 정박돼 있는 원양어선에 불을 질러서 68억을 타낸 사례.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12개 회사의 보험을 가입해서 월 80만 원씩 내고 있는데 2층 난간에서 떨어졌다면서 28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와, 월 80만 원대 28억 5천이라면 결국은 뭐 장애 쪽이겠죠? 보험금이겠죠?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허술했다라는 거죠. 저도 한번 보험 사기에 연루돼서 제가 경위서를 쓴 경험이 납니다. 보험을 진짜 수십 개 가입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통계자를 보게 되면 30대, 50대 비중이 늘어나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자꾸 늘어나는 게 결국은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험 사기가 자꾸 늘어난다라는 기사, 좀 우울한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란이 궁지에 몰리니까 결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해협에 그 원유 수송량이 하루에 1,700만 배럴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해상으로 원유하는 물동량의 무려 30%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에 해당하는데 이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은 34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봉쇄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여태까지 봉쇄하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협에 저해권을 쥐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결국은 이란이 뭐 이제 계기면 결국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대체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뭐 이란 정권까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불안 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닥터둠 하면 저는 마크 파버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이 블랙 먼데이라든가 97년 외환위기를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블랙 먼데이 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 돈이란 영화가 기억이 나고요. 그 전에 저는 가장 경제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를 꼽자면 빅쇼트랑 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인데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그 주인공이 증권사에 취업하고 블랙 먼데이 와서 바로 잘리고 결국은 비상장 주식 갖고 사기극을 벌이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무려 러닝타임이 3시간이나 되는데 정말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강의할 때 늘 추천드리는 영화는 빅쇼트 그리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 대부분 보셨겠지만 자 기사로 돌아와서요.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뉴욕 증시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 근거를 8가지로 들었는데 첫째, 미국도 고퍼다. 퍼가 너무 높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이것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엄청나게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해결 기대한 것만큼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없다. 그리고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분명히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뮬러 특검 종결 대절에서 트럼프가 자신감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책을 계속 펼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이민자 정책이라든가 보호무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유발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제재를 계속 강화하게 되면은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또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성장에 저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미약한 유럽의 성장세, 신흥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뭐 기업 부채들, 뭐 지난번 기사에도 중국에 대한 기업 부채 문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다. 그래서 미 금융시장을 좋게만 보지 말아라. 분명히 여기에는 무엇인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6조 투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개월 전만 해도 괜찮았던 아시아나가 갑자기 문제가 불거졌죠. 돌려막기 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상에서 탈로가 난 부분인데 8천억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나머지 보증한도 이런 거 해서 결국은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회복이 되면 또 돈이 다시 잘 돌아갈 거다. 그리고 뭐 1년 안에 매각을 해라. 뭐 이러한 기사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 생활에도 좀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이제 경고, 요 기사인데요. 핵심은 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죠. 메모리와 비메모리. 예, 메모리 점유율이 60%, 대한민국이 엄청나죠. 그런데 비메모리는 4%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고, 삼성에서는 2030년까지 뭐 여기에서 선두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세계 메모리 시장은요,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2배 큽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비메모리는요. 핵심이 뭐 CPU나 GPU, AP 뭐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AI 빅데이터 산업을 쥐락펴락하는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치게 되면 분명히 반도체 시장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하고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투자나 또는 어떤 성장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트렌드 이슈들을 항상 보는데 사실 신문 기사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되면서 또 인구는 과거와 같이 늘어나지 않고 저성장 고령화 국면에서 새로운 인프라가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산업들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 경제에서 뭐 우버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배달앱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이 처음에 그 시장에 들어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전단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집 앞에 전단지는 계속 붙여지고 있지만 언젠간 이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걸 잡아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배달앱 시장이 커지니까 배달 시장이 커지고 배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탄산음료들이 성장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를 보는 눈이죠. 뭐 과거에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기사로 언급했던 게 뭐 대한민국에 88년도에 처음 맥도날드가 들어섰을 때 압구정동에 첫 1호점이 들어섰었죠. 그때 누구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뭐 미친 듯이 맛있다. 뭐 쉑쉑버거가 들어섰을 때는 뭐 강남 그 점이 뭐 세계 매출 1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줄 서서 먹었었죠. 그때 누구는 햄버거를 먹고 있고 누구는 쉑쉑버거나 뭐 맥도날드 주식을 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란 제재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결국은 조선주는 지금 갑자기 이제 호황을 입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수주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당연히 조선주한테는 좋은 이제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유가가 상승한 것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조선주는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기사 내용. 하지만
어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초경질료, 이제 그 정유주는 반대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32개국에서 원유를 수입한다라고 합니다. 수입 비중 중에서 이란 비중을 보게 되면 2017년엔 13%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엔 당연히 5% 떨어지면서 9월까지는 이게 제로로 맞췄습니다. 제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재가 풀리면서 유예가 되면서 8.6%까지 석유 수입량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분명히 화학주나 정유주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죠. 이 이란 원유가 좋은 게 뭐냐면 초경질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납사라는 그런 성분이 많아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원유와는 다른 산업에 쓰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에 맞춘 설비들이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 석유가 이제 값싸게 들어왔는데 다른 석유로 대체하다 보니까 원유로 대체하다 보니까 결국은 설비 부분에 대해서도 또는 수입 부분, 원자재 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은 정유주나 화학주 쪽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엇갈린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퍼가 11배,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뭐 퍼라면 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뭐 어떤 주식이 한 주에 10,000원이고 이 주가를 사면 이 주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주가 주는 이득이 1,000원이라면 10,000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 10이 나오죠. 이 10이 퍼라는 겁니다. 예,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뭐 이 주식을 그러면 사면 한 주를 사면 보유하고 있으면 10년이면 원금을 뽑는다. 그래서 저퍼주가 좋고 고퍼주가 일반적으로 저퍼주에 비해서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그 퍼 하나 갖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또 고퍼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미래 실적이 뭐 엄청나게 개선되는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신약주 같은 거죠. 예, 뭐 마이너스로 가다 갑자기 삼성이 딱 통과가 돼서 시장에 풀리면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치는 뭐 이런 고퍼주들도 있는데, 무튼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퍼가 11배를 넘기면서 금융 이후 최고다. 그래서 고퍼주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걸 해서 투자에 대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일본은 13.2배, 중국은 15.6배라고 합니다. 더 높죠. 하지만 기존의 평균보다는 낮다라는 거. 대한민국 기존 평균보다 훨씬 높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사상 최고 수준의 그 배당 성향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물론 반대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보다는 조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부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